네, 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괄임금제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를 받고 현장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포괄임금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휴일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란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시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기본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편의상 또는 비용 등의 문제로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여러 사업장에 폭넓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에 따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월급 전체에 재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총액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정액급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급 이외에 재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유형이 가장 많을 텐데요.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매월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고정 OT형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남용하면서 시간의 수당을 안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무렇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이 그에 맞게 적정히 지급이 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종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 수치상으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재수당에는 기본급 외에 시간의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외 수당 산정과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회사가 시간의 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의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이런 사정 등을 들어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의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이 되는 어떤 사정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부합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불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이 역시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요소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이에 따라서 해당 노동자에게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3년 동안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요.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기록 같은 자료가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시도할 수 있고요. 노동부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한국 사회를 과로사회로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법에도 없는 제도가 너무 폭넓게 기준 없이 시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해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포괄임금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제 개편과 맞물려서 그에 대한 막교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 단속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